북한 보위부 중장 탈북 이야기. 제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북에 남은 가족들 때문입니다. 저는 27년간 북한 국가보위부에서 복무했고 마지막 계급은 중장이었습니다. 저는 체제를 지키는 칼날이었습니다. 반역자를 색출하고 정치범을 신문하고 숙청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제 손에는 수백 명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명이 아직도 귀에 들립니다. 하지만 2015년 어느 겨울날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가족도 뒤에 두고 말입니다. 왜 탈북했냐고요? 그 이유를 말하기 위해선 제가 보위부에서 목격한 진실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는 북한과는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체제의 심장부에 있었으니까요. 평양 보위부 본부 5층. 제 집무실은 4층 끝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여명거리의 고층 아파트들.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검은색 벤츠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고위 간부는 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 특별 배급, 해외 물품. 제 가족은 굶주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특권의 대가는 무거웠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신문 보고서가 쌓였습니다. 적대 계층 감시 대상 명단, 사상 검열 대상자 목록, 숙청 예정자 리스트. 저는 그 서류들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번의 도장으로 누군가는 정치범 수용소로, 누군가는 공개 처형장으로 갔습니다. 2014년 봄 전환점이 왔습니다. 당중앙에서 내려온 특별 지시였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주민 53명을 색출하라는 명령. 그 중에는 14살 소녀도 있었습니다. 제 딸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신문실에서 그 아이를 마주했을 때 처음으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저씨, 드라마 속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유롭게 웃어요? 우리는 왜 안 돼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4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녀는 결국 요덕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가족 전체가 연좌제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명령을 따랐지만 그날 이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보위부 중장으로서 저는 접근할 수 있는 기밀이 많았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비자금 관리 문서, 해외 호화 생활 증거자료, 주민 아사 통계. 숫자로만 봐도 끔찍했습니다. 2014년 한 해에만 북부 지역에서 기아로 사망한 주민이 15,000명. 하지만 평양 권력층은 일본산 최고급 쌀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무엇을 지켜온 걸까요? 탈북을 결심한 건 2015년 초였습니다. 하지만 보위부 중장의 탈북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은 감시당했고 제가 만약 의심받는다면 가족 전체가 즉시 제거될 것이었습니다. 준비는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먼저 중국 접경지역 보위부 검열 업무를 자원했습니다.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명분이었죠. 그렇게 함경북도 온성군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밀수 브로커를 접선했습니다. 그들에게 금을 주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뇌물과 비자금으로 만든 금 열량. 중국 측 접선책을 마련하는 대가였습니다. 중장 동무 정말 가시겠습니까? 당신 같은 분이 잡히면 공개 총살입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지옥에서 살 수 없어. 탈북 날짜는 2015년 3월 15일. 보위부 정기회의로 평양이 바쁠 때를 택했습니다. 저는 현지 조사를 핑계로 국경에 남았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절대 보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3월 15일 밤 11시, 온성군 국경지대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보위부 중장 군복을 벗고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30년을 입었던 권력의 상징. 그것을 두만강 수풀 속에 묻었습니다. 국경경비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저 자신이 그 시스템을 설계했으니까요. 순찰 교대 시간, 감시 사각지대, 철조망 전류 차단 타이밍.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밤 12시 40분. 감시 초소 교대 시간 10분 전. 저는 국경 철조망으로 기어갔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석 달을 준비했지만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끝입니다. 보위부 중장이 탈북하다 잡히면 상상조차 끔찍했습니다. 철조망 아래 구멍. 밀수꾼들이 쓰는 은닉 통로였습니다. 제가 눈 감아준 대가로 만든 탈출구였죠. 저는 땅을 파고 기어갔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순찰병의 목소리. 예정보다 5분 빨리 나타났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보위부 경험이 무색하게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철조망을 빠져나가 강으로 뛰었습니다. 탈북자다. 사격.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두만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3월의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헤엄쳐야 했습니다. 총알이 물 위로 튕겼습니다. 200m.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빨리 일어나시오. 아직 안전하지 않소? 어둠 속에서 중국인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보위부 중장 생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연길 외곽의 허름한 농가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석 달 숨어 계십시오. 북한 보위부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중장급 탈북은 엄청난 스캔들이니까요. 저는 그 좁은 방에서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됩니다. 북송되면 공개 처형입니다. 한 달째 되던 날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제 가족이 연행되었다는 것. 아내와 딸, 아들 모두 보위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답니다. 제 동생도 제 늙은 어머니도 함께. 그날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자유를 택한 대가를 가족이 치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남의 가족을 파괴했던 제가 이제 제 가족을 파괴한 것입니다. 저는 방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죽으면 가족의 희생이 무의미해지니까요. 석 달 후 브로커가 다음 단계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망명 신청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여정은 악몽이었습니다. 위조 여권으로 곤명에서 방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항 심사대를 통과할 때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들통나면 끝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 보위부 신문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신문하는 측이었던 제가 이제 신문 받는 입장이 된 것이죠. 통과했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2015년 6월 22일 탈북한 지 석 달하고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북한 보위부 중장 출신 탈북자입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경악했습니다. 보위부 중장급 탈북은 전례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저는 신원 확인을 위해 제가 아는 모든 기밀 정보를 털어놨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의 땅. 하지만 자유는 제가 상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수백 명을 탄압했던 가해자였습니다. 그 죄책감은 자유로 씻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신문했던 사람들의 얼굴, 제가 서명했던 숙청 명령서, 그 14살 소녀의 눈빛. 통일부에서 저를 조사했습니다. 제 증언은 북한 인권보고서에 활용됐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
공개 처형의 진실, 보위부 고문 기술, 속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어딘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명으로 살아갑니다. 제 신원이 노출되면 북한 공작원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가족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모두 숙청당했을 겁니다. 제 선택의 대가였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제 어깨를 짓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진실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북한 체제의 실상을, 보위부의 만행을, 주민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제가 탈북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 2,500만 명은 지금 이 순간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딛고 올라선 권력의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북한은 지금 일화 끝.